쫑이야. 형. 이 패션 뭐야 이거? 이 못 보던 옷인데 이거? 아니 내가 요즘에 패션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약간 힙한 이런 옷에 이야. 더라고. 아니 형, 옷이 왜 그래? 나 이거 협찬 받은 거지. 너무 빈티지. 어쩐지 괜찮더라. 예쁘지? 요즘에 이렇게 저렴하고 또 예쁜 곳이 많은 테무에서 내가 샀는데 어떻게 생각해? 5,000원이야? 아 형, 우리 패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짜 패션에 대해서 잘 아는 인플루언서를 초대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야, 나 일이 아니면 돈 안 들어. 뭐? 패션 인플 1위 아니면 초대를 안 한다고? 블로그 추천은 쭈니덕과 쫑이. 안녕하세요, 호랭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패션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호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패션 인플 1위시면은 패션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실 것 같은데. 일단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런 거에 좀 양심에 찔려한 사람이라서 오케이. 데이터랩 기준으로 예전에 1위를 잠깐 찍어본 적이 있고요. 지금 몇이에요? 지금 인플루언서 패션 설정을 하면 3위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1등이지 뭐. 나도 그렇진 않고. 설정 없이 1등 밀렸는데 양심 없이 1등을 하고 다니는데 어쨌건 데이터랩 기준으로 1등을 찍었었고 그래서 그때 1등을 찍었는데 사실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블로거는 자기 어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좀 힘들죠 그게? 예, 뭐 조금 더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 지금 인플루언서 시스템 내에서는 8위,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블로그보다는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다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나요? 지금 이제 블로그를 생성했던 건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때는 패션을 전문적으로 뭔가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원래 이제 광고 홍보 같은 걸 전공을 하면서 좀 마케팅에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냥 포트폴리오를 하나 쌓아보자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었고 그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좀 관심이 갔던 패션 컨텐츠를 막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인플루언서 지원했는데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전업으로 넘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관심사가 잘 맞다 보니까 재밌게 꾸준히 했을 것 같은데 혹시 하면서 블로그 괜히 했다, 지겹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가끔씩 여러 개를 써야 될 때 하루에 다포를 할 때는 조금 그런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도 할 때는 형도 이제 패션을 좀 했었잖아. 근데 맨날 이제 내가 끌려 나갔었거든. 이제 옷 같은 거 협찬 받으면은 밖에 사진 찍어주러 날 불러. 자고 있는데 깨운 다음에 자고 있는데 막 일어나 사진 찍어야 돼. 그래, 협찬 받은 거 찍어야 돼. 오늘 마감이야 해가지고 가서 잘 나왔어 이렇게 맨날 찍어줬었는데 이거 혼자잖아요. 패션 인프를 혼자 할 때 사진을 나 혼자 어떻게 잘 찍는 비결이 있나요? 저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막 어떤 때는 화단에 세워놓고 막 폰이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막 찍거나 타이밍 맞춰놓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삼각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혼자 찍는 것도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표함이 좀 많다 보니까 맞아. 이 사람이 지나가면은 형 사람 온다 사람 한번 좋게 하면서 근데 사람 없으면 형 지금이에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도 잘 찍는지 저도 성향이 굉장히 파워 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전업을 하고 돈을 빨리 벌고 싶고 그리고 빨리 포스팅을 해야 되니까 그 네. 시간 압박이 오히려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냥 빨리 찍고 가자 이 생각에 그냥 지나다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막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블로그를 많이 봤어.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똑같아.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보면은 포스팅을 굉장히 많이 해. 우리 포스팅 몬스터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곽커님이 되게 유명하잖아. 그치 그 당시에 괴물이었지. 곽커님이 1일 4포 5포 하고 얘 그랬는데 절대로 지지 않아. 진짜? 몇 개 정도 하시죠? 평균적으로 6개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6개 하는데 혹시 글자 수는 몇 자 정도? 기본적으로 정보성 포스팅 같은 경우는 한 7, 800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리뷰를 하게 되면 뭐 2000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이제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6포, 7포면은 체력이 바닥날만 한데 그리고 또 패션이면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하다 보니까 어떤 옷인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 글 하나 쓸 때마다. 네. 그러면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일단 요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업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뭔가 회사 생활에 9 to 6 그런 생활에 맞춰져 있는 거를 저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전에 딱 기상하자마자 기본적인 정보성 포스팅을 뭐 2, 3개 정도 발행을 하고 빠르게 그 이후에 오후 시간대 촬영하고
그 다음에 리뷰성 포스팅을 꾸준하게 쓰는 거 이런 거를 평일 루틴으로 거의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두니까 조금 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때 1등을 찍은 게 아닌가. 사실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계속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등 찍기가 어렵거든. 맞아. 데이터랩이나 불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순위를 오르기 쉽잖아. 맞아. 그러니까 데이터랩에서 순위가 높다는 거는 가장 최근에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고 그거도 있고 인플루언서 순위랑 일반 블로거 순위랑은 좀 다른 거니까 개념이 키워드가 좀 다르게.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지. 3위를 유지하려면은 진짜 다작은 기본이고 퀄리티랑 인플루언서는 팬도 조금 가중치가 있단 말이야. 거기도 신경 써야 하고 신경 쓸 게 진짜 많은데 확실히 전업이라 그런지 그런 걸 전부 다 스케줄화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형은 안 하잖아. 그렇지. 나는 뭔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 요즘에는 그래도 사업자를 몇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에너지를 많이 뺏겨서 그런데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 블로그를 하면서 내 인생에 생긴 변화가 무엇일까?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은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도에 생성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광고 홍보를 전공하는 거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으려고 광고를 리뷰하는 컨텐츠를 쌓아왔었거든요. 블로그 내에서. 그래서 그 광고 블로그라고 하시면 아마 좀 대표적인 게 스투시 님이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활동을 좀 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처럼 아 나는 이렇게 광고 홍보에 대한 좀 전문성을 쌓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취업에도 활용을 해보려고 했고 실제로 이력서 넣을 때 한 줄 정도 채워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가 취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생활비 세이브를 하고자 뭐 맛집 블로그 이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블로그 하나로 지금까지 여러 카테고리를 바꿔오면서 활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맛집이나 뭐 제품 리뷰 같은 걸 간혹하면서 이제 패션도 간간히 섞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재미가 들렸던 거는 이제 패션 옷을 입고 이렇게 좀 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브랜드 받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다들 뭐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패딩 좀 패딩? 고가의 패딩 이런 걸 받았을 때 디스커버리 롱 패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가 기분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도 비싼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시거나 이럴 때 너무 지금까지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올해 겨울에는 패딩 한 5-6개 맞지 않을까? 이게 또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롱패딩을 저는 3만원짜리 계속 입고 있었는데 그게 찢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찢어진 거 잘 입어서 맨날 입고 다녔었는데 주머니가 뻥 뚫려 있었어요. 석형이 그 계절만 되면은 패션 쪽으로 롱패딩이나 패딩을 엄청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내 주머니에 한번 손 넣어보더니 너 이거 가져라면서 주는 그 롱패딩을 아직도 내가 입고 있거든. 그런 거 보면 패션 쪽이 좋은 게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진짜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이제 패션 그 롱패딩이나 이런 옷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 인플루언서라고 할 때 네이버 인플루언서 살짝 애매한 느낌이 좀 있잖아. 없잖아. 그쵸. 근데 패션을 받잖아? 인플 같아. 뭔지 알지? 느낌 있지. 디스커버리 협찬을 받는다. 내가 3일 전에는 이제 노스페이스 협찬 받았거든. 근데 노스페이스 협찬 받는다 이러면은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10만 명, 20만 명 되는 애들도 이런 거 못 받는단 말이야. 근데 쪼리덕 저거 노스페이스 협찬을 받는다고? 좀 있어 보이지. 디스커버리 협찬을 받는다고? 이게 가오 뒤지거든 이거. 확실히 패션 인플이 받는 협찬이 좀 가오가 있긴 해. 근데 조금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기식을 받잖아. 그리고 또 리빙을 받고 또 가끔 한몰 유두 교정기 이런 걸 받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게 온다 해도 원고료가 짭짤하단 말이야. 근데 패션 쪽에는 제품은 좋아. 근데 원고료도 좀 괜찮은지 혹시? 이게 초반에는 정말 원고료가 작다라는 게 공감이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처음에 하는데 막 몇만 원,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밖에 안 붙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대행사들이랑 연락을 좀 긴밀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한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고료 협상을 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그 부분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일 크지. 기한 잘 지키고 이 사람한테 무조건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면은 업체에서도 굳이 그 사람한테 막 깎아내리면서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거야. 계속 이제 약속 잘 지켜주는 업체랑 연락하다 보면은 이제 이메일 하기 귀찮은지 카톡으로 연락 오거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유대감이 형성하고. 카톡을 하다 보면은 그냥 나도 이제 물건 와 있고 카톡에 이제 담당자 쫙 쌓여있으면 이게 다 돈이다. 업체랑 긴밀한 이제 유대감을 쌓는 게 이 돈이랑 진짜 연관돼 있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일단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친구지만 그전에는 우리 팬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자고 했는데 부끄럽다고 안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찮다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보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 근데 우리 영상을 좀 많이 봤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우리 영상을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영감이 있었는지 그런 게 너한테는 그게 좀 어떤 게 와닿았던 것 같아? 일단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권법들이 여러 가지 정리가 된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하나 나머지는 이제 약간 마인드적인 부분, 자기개발적인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권법적인 것들부터 보면 소되새김질 권법이 너무 지금까지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사실 사람들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10몇 년 동안 이거 그냥 최상위권들만 정말 단순한 건데 그 사람들만 써먹고 있던 거였어. 맞아, 진짜로. 맞아. 이거 풀 때도 정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었지. 그거 말고도 손이 미끄러졌네 권법. 그 손이 미끄러졌네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 키워드를 늘려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블로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씩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방갈라 검 특히 다포를 하는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찐이네, 찐이야. 그치, 찐이네. 사실 이게 전부 다 옛날 기술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 부분을 잘 적응만 해도 사실 충분한 성장이 가능해. 그렇게 이제 잘 적응한 케이스를 보니까 기분이 아주. 나 갑자기 기억났는데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직장으로 있다가 전업으로 딱 전화 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막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진짜 추구하는 성향인 것 같다고 느꼈거든? 이거 내가 나갈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 진짜 많을 거야. 어때? 일단 회사 나오는 거 자체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나오니까 진짜 한 만 배는 저는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녀요. 만 배.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주입식 교육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잘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오히려 생각보다 나오니까 오히려 별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와서 불안한 측면도 물론 저도 아직까지도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블로그가 되지 않더라도 뭐 다른 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본인에게 맞는 채널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블로그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 내가 옆에서 보면서 또 우리가 패션 인플루언서 모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보면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목표가 좀 궁금해. 일단 전업으로 하는 만큼 좀 더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거, 그러니까 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인플루언서라는 그 명함,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좀 어깨가 좀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전에 딱 전업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 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퀄리티를 상향하는 게. 근데 올해 딱 들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좀 더 괜찮은 컨텐츠를 뭐 검색자들한테나 아니면 팔로워들한테도 많이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향을 하고 또 소비자, 검색자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제품들을 추천드린다라든지 이런 큐레이션의 컨텐츠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되게 고민을 깊게 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꿀팁이 숨겨둔 나만의 꿀팁이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네. 템플릿 만들어 두는 거. 그냥 자기가 예를 들면 저는 지금까지도 맛집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맛집 하면서 뭐 다른 분들 여러분들도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인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질근질한 거. 아니 저번 영상 동행 컨텐츠에서 야 이런 게 있다 했는데 이미 알고 있던 애가 얘였거든. 저는 이제 그런 단톡방이 있었어요. 맛집 메이트 하는 방. 그러니까 저도 혼자 가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블로거들끼리 만나면 친목도 동호를 할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꿀팁도 같이 얻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맛집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두고 뭐 네네네. 정보성 패션 이런 템플릿이 구분시켜두는 네. 게 꿀팁이다. 예를 들면 이제 메인 있고 서브 주제를 운영을 하신다 하면 그런 관련된 내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컨텐츠들의 템플릿을 만들어두면은 정말 작성하는 시간 확 줄일 수 있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다자의 꿀팁이라고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자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템플릿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없다. 맞아. 너무 기본적이지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어쨌건 간에 전업을 하면서 수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했던 담당자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너만의 그 소통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좀 좋을 것 같거든?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로드의 기한을 잘 지킨다. 일단 그거는 너무 필수. 요소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좀 그래도 한 6년 차 정도까지 하고 나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즈니스 매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메일링을 할 때 서면
서명을 잘 활용한다. 사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패션 인플루언서 호랭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호랭이 드림 이런 식의 짜여진 형태 요것만 보내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은 그래도 비즈니스 매너가 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대행사든 브랜드들이든. 이거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야, 나 그거 모르고 저는 이제 원고료 5만 원이 하면 10달러 이렇게 말하거든요. 10달러? 그럼 그쪽에서 콜 이런 거 그거 받고 그런 게 확실히 중요할 것 같네요. 왜냐면 마케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마케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메일을 정말 많이 보실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마케팅 담당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 담당자가 결국엔 10명을 뽑는다면 10명을 뽑는데 그것까지 하나하나 회사가 지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 사람을 뽑아. 그러면은 호랭이 이 사람 그때 매너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쫑이 그때 10달러 개인 같은데? 10달러. 쫑이 호랭이 이 느낌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매너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사실 내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 말했는데 블로거들 중에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만 지켜도 굉장히 예의 발라 보인다. 형 저번에 저기 약속 시간 안 지킨 것 같은데 마감 시간. 조용히 말. 그리고 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수익화를 맨 처음에 이제 전업으로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많이 못 벌 때 퇴사를 좀 했어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한 100만 원대 정도 벌 때, 원고료로. 근데 수익화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역제안을 했던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한테 듣고 알았나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주실 왜냐면 저는 이제 마케터였기도 했고 제가 제안서를 진짜 많이 써보기도 했고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런 거를 뭐 퍼스널 브랜딩 입장에서도 제안서를 써서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또 하고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좀 더 디벨롭을 해서 많이 역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한 5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역제안을 보냈던 게. 이거 주시면 블로그에 5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 금액을 높여가면서 좀 몸값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훌륭하네. 근데 내가 후랭이한테 유튜브를 한번 촬영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친구야. 그래서 유튜브 촬영도 한 3번 정도 거절을 했었고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놔주세요. 제발 한 번만 놔주세요 했는데 그 마인드셋을 되게 잘한다고 느꼈거든. 사실 나는 좀 구독자분들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냥 한 번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얘는 뭔가 스스로 되게 잘 다잡아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나랑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혹시 막 하면서 남들이랑 비교되거나 그런 순간들은 없었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 저는 이제 전업을 하면서 다른 블로그랑 나랑 정말 비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덜 벌 수도 있는 거고 방문자 수가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비교를 좀 덜 하면서 그냥 나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블로그. 그렇죠. 그리고 그게 너무 비교가 된다, 자연스럽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과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있는 시점이 2014년 5월이다.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작년 5월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작년 5월에 비해서 내가 얼만큼 발전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오히려 되게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았던 것 같거든요. 야, 저랑 좀 반대네요. 저는 이제 위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끌어당기면서 야, 이 맛에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맛도 좀 있죠. 그 맛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내가 광고주라면은 여기에 좀 맡기고 싶을 것 같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일정 잘 지키고 매너 좋고 그치.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또 고민도 되게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는 패션 뷰티 광고주분들이 계시면은 후랭이한테 많이 광고를 주면은 가성비가 가장 지금 저렴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딱 드는데 어땠어 너는? 나도 굉장히 좋은 말이 많았다고 생각해. 특히 나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까지 이 꿀팁들을 많이 풀어줬잖아. 이게 분명히 구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혹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지금 이제 블로그를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실제로 좀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사실 본업을 갖고 계실 거고 아니면 뭐 학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시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되게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꾸준하게만 잘 해보시면 저처럼 언젠간 기회가 올 거고 더 많은 수익화 아니면은 나만의 브랜딩 이런 거를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꾸준하게 하는 습관 들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빠이.